안녕하세요. 구루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리노에서 유벤투스가 2골을 넣었지만 하나는 반칙으로 하나는 골라인 아웃 처리가 되었습니다. 나폴리는 연장전 끝에 라스파도리의 발리슛으로 승기를 잡으며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31라운드는 나폴리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라치오를 승점 17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스쿠데토는 정말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다음 라운드에서 수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필요합니다. 나폴리는 살레르니타나와 경기를 치르며 승리할 경우 라치오와의 승점차를 20점으로 벌리게 됩니다. 2위 라치오가 인터와의 경기에서 비기거나 패배할 경우 나폴리가 수학적으로 이탈리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나폴리는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승리하고 라치오가 인터를 상대로 승리하지 않아야 스쿠데토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의 유니폼에는 이제 라스파도리의 서명이 새겨진 3색 유니폼이 입혀졌습니다. 86분 교체 투입된 라스파도리는 93분 발리슛으로 유벤투스를 꺾고 우승을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유벤투스는 로보트카에 대한 밀리게 파울로 인해 디마리아의 골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콰드라도는 페널티킥을 주지 않은 것에 불평합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경기장에 있던 나폴리 선수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원정팀 나폴리 팬들은 말 그대로 황홀경에 빠져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나폴리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리더가 떠난다. 우리는 우승할 것이다 라는 스쿠데토 구호를 외치며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라커룸에서 환희의 제스처를 취한 스팔레티 감독도 이제 정말 끝났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스쿠데토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답입니다. 높은 수준의 팀을 상대로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이기고 시즌 막바지에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최종 우승의 벽에 벽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환호했고 특히 우리가 연장전에서 득점했기 때문에 더욱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샴페인 코르크와 심장을 터뜨리기 전에 기다립시다. 챔스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딛고 며칠 만에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폴리는 챔스리그 8강전에서 합계 2대1로 탈락했습니다. 지난 챔스리그에서 모두가 함께했기에 고통이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페데리코 가티가 크바라의 머리 옆을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나폴리는 전반전에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펼쳤지만 때로는 사건과 순간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계속 의존하고 팀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시절 이후 한 번도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는 나폴리에게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게 되죠. 저는 1등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한 적이 없고 히치하이킹으로 여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스쿠데토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수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터치라인에서 축구화를 신는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축구화를 간절히 원했지만 살 돈이 없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다른 레벨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처음부터 최고의 팀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선수 생활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공격적인 모습을 줄이고 수비의 안정감에 최선을 다한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은 적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왜 최고 인가를 평하며 극찬했습니다. 투토메르카토 앱에서는 김민재에게 6.5점을 부여했습니다. 수비 중앙에서 자신의 존재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가 수비진을 이끌면서 다른 동료들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굉장한 극찬이네요. 이런 평은 좀처럼 안 하는데. 극장골을 넣은 라스파도리에겐 최고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득점은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쿠데토에 대한 결정적인 매우 무거운 득점입니다. 유로 스포츠에서도 6.5점을 부여했습니다.
몸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상대를 모두 머리로 받아내며 공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압박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중한 컴백. 칼치오 메르카토는 6점을 부여했습니다. 밀리크를 잘 마크하며 그가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폴리 수비수의 또 다른 멋진 퍼포먼스. 토토나폴리에서는 김민재에게 6.5점을 부여했습니다. 밀란과의 경기 이후 복귀하여 마무리뿐만 아니라 첫 번째 빌드업에서도 그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의 측면에서는 패스가 없으며 교활한 패스를 가로채기 위해 여러 번 발을 뻗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구원의 경기, 불의에 맞선 상징적 승리, 육체적 쇠퇴에 맞선 승리, 수학적인 수치를 떠나 실질적으로 챔피언이 된 나폴리에게는 신과 같은 깨달음이었죠. 그것은 꿈이며 현실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알레그리 뭐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탑4인 우리가 100살 넘은 노인네들처럼 플레이하는지 모르겠네요. 망할 버스 주차대 나폴리? 나폴리는 팀플레이를 하는 반면 유벤투스는 개인의 플레이에 의존합니다. 나폴리의 최우선 과제는 스팔레티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앙코네리는 유벤투스와 동등한 수준의 유능한 스포츠 감독을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와 통화하는 동안 아버지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스쿠데토를 나폴리에게 넘겨주세요. 그 불쌍한 사람이 챔피언십 끝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골과 함께 쓰러지는 지엘린스키의 모습은 지친 나폴리의 오늘을 대변합니다. 드 로렌티스가 팀의 스쿼드를 폭넓게 변화를 주길 바랍니다. 우승까지 나폴리는 8경기에서 승점 4점만 필요하다. PSG는 6경기에서 승점 11점. 바르셀로나는 11경기에서 승점 14점. 챔스리그에서 탈락 후 엄청난 승리다. 토요일에 이기면 일요일 12시 30분에 열리는 인터 라치오의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라스파도리가 득점해서 정말 기쁩니다. 지금 이 신사가 얼마나 많은 경기를 훌륭하게 소화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리 역사상 한 해 동안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악의는 없지만 나폴리는 김민재를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수비의 핵심입니다. 나폴리에서 그가 떠나 맨유로 간다면 3번째 선택 시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맨유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리에 우승자가 될 나폴리에 남을 것입니다. 엘리프 엘마스는 나폴리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데 훌륭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는 또다시 완벽한 축구를 펼쳤습니다. 두 명의 페네르바체 선수가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김민재는 현재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